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안녕하세요. 윤명철의 역사대학 윤명철 교수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한 분야는 고구려에서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인데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으로 유라시아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날 주제는 우리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광개토 태양의 국가발전 정책과 현재적 가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란 말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요. 고구려를 정말 강국 또는 위대한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광개토 태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개토 태왕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켰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문제라는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 내용은 주로 이 책인데요. 광개토 태왕과 한고려의 꿈이란 책입니다. 이때 한고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한은 우리 한국 할 때 한을 의미합니다. 크다, 최고다, 진리다, 하나다. 그리고 알타에서 가장 핵심 단어인데요. 지구상에는 약 39개의 한국이 있었는데 현재 유일하게 남은 한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고려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통일됐을 때 제가 설정한 명칭이고요. 바로 이런 한민족 통일의 모델로서 저는 광개토 태왕과 고구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광개토 태왕 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모델이지만은 길이가 6.39m에 해당하고요. 여기에는 사면에 돌아가면서 1775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가 왜 건국했는가부터 시작해서 광개토 태왕이 태어나서 광개토 태왕이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 광개토 태왕의 무덤을 관리하는 그 규정까지도 쭉 적혀 있는 것이 이 비인데요. 광개토 태왕 비가 가지고 있는 피미학적 관점, 사상적 관점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광개토 태왕이 필요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통일이란 당면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서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동아시아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안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고구려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동아시아 강국을 이뤘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적 판단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니라 반도와 만주 일대와 그리고 해양을 동시에 활동 모델로 삼은 정확한 해륙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의미의 통일은 아니겠지만 전성기에는 거의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매우 부강해서 백성들이 좋아했고 등등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나라는 꽤 오랫동안 600년 정도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퇴색됐던 자의식으로 충만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모델로서 저는 광개토 대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사실은 시대 전환기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즉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는 원래 강력하고 큰 나라였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태어났을 때 고구려는 일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의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되었거든요. 그런 그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켰는가,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을 때 알렉산더를 뽑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 양반은 19살에 말 그대로 대왕이 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광개토 태왕은 18살의 어린 나이로 임금이 돼서 39살 되던 해에 돌아가신 양반이죠. 그래서 22년 동안 그는 정복 활동을 펼쳤는데 동서남북으로 정복 활동을 펴서 국가 영토를 매우 팽창시켰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 이후에 시호를 부여했는데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또는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호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리는, 그리고 이분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사료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바로 현재 중국으로 되어 있죠. 중국의 지반시, 즉 고구려 국내성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와 광개토대왕 등,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국가발전 정책을 취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개토대왕을 통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개토대왕은 22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팽창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왜 영토를 팽창시켰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영토를 팽창시켰을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왜 그러한 국가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또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선호도로 봐서 또는 중요도로 봐서 저는 정체성을 먼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고구려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복활동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는 첫 번째, 광개토대왕이 즉위하자마자 공격한 것은 서북쪽으로는 여서 일대고요, 남쪽으로는 백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도 주지만 고구려의 정통성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동지방은 제 용어로 표현하면 원토가 되겠습니다. 원토란 것은 즉 고구려가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 국가의 땅이고 영토였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또는 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광개토대왕의 요동지방, 요서지방 공략을 원토 수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원토를 수복한다는 것은 즉 고구려가 부여 정통론을 내세웠지만은 조선 계승성을 표방하고 구현했다, 이런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광개토대왕은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고구려를 세운 추모는 북부여 천재인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부여에 있다가 성장하고 거기서 홀본부여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상을 시작해서 북부의 땅을 점령하고 동부의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여 정통론을 주장을 하고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여계 사람들의 통일을 원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은 것이 광개토대왕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진 정책도 단순하게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일부 지역과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국가의 정체성, 한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제라든가 신라는 결국은 조선족 질서의 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광개토대왕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활동 모델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육지 위주의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인데요. 당시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있는 지역, 즉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동아시아의 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바로 지중해적 성격과 형태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보게 되면 서쪽으로 해서 중국 대륙이 쭉 연결이 되고요. 북쪽에는 만주 일대가 있고 다시 내려오면서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 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 가운데에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에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중해적 성격과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동아지중해라고 명명했는데요. 동아지중해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들은, 정치체제들은 반드시 육지와 함께 해양활동을 활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향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육지국가도 아니고 해양국가도 아닌, 즉 해립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면 꼭 해양으로 진출했는데 이렇게 해양으로 진출해서 해립국가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광개토대왕입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